보시면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라고 돼 있죠.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구역 지정은 뭐 매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도 방금 개발계획 했던 것처럼 주요 논점들 몇 가지 정리해 놓고 거기에 순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계획,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첫 번째, 누가 지정하냐는 누가 지정하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지정하는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정하는지. 즉 누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지정할 때 지정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 면적은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뭘로 봐주는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효과. 그 다음 우리가 국계법에서 마지막에 우리 첫 시간에 했던 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이런 것들 있죠. 개발행위. 그 개발행위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마찬가지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즉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어떤 것들이 허가받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할 때 구역이 너무 넓을 때는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떨어진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합니다. 이럴 때 해제 사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크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서 일단 첫 번째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부터 볼 건데, 자 우리 책의 순서랑은 좀 관계없이 조금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그때그때 다 불러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보면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화살표를 옆으로 이렇게 그으시면서 제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제요. 도시개발구역은 요렇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이라는 걸 할 수 있고 요청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라는 제도가 있고 요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요걸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제요.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당연히 지정하는 사람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권자가.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지정권자인데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제요. 제안하고 요청한다. 자, 그 전에 대전제를 하나 깔아놓고 시작할 건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같다. 이렇게 기억하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관리계획의 결정이랑 똑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을 누가 지정합니까? 라고 하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합니다. 관리계획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누구죠? 원칙은 54페이지 54페이지. 거기 보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라고 돼 있죠. 하나, 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까지 묶으면 시, 도, 대도시. 원칙은 도시개발구역, 시, 도,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시, 도, 대도시였죠. 근데 그 밑에 가로 2번에 예외적 결정권자 해서 누가 결정할 수 있죠? 국장. 그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 시, 도,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지정권자는 관리계 결정권자랑 똑같다.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그 다음 여기 써놓은 제안이랑 요청이라는 건데 요거 정리해보면, 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주세요라고 제안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제안. 누구한테 제안하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여기 지정권자 중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이걸 왜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리냐면,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건 제안입니다. 제안. 마찬가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하는 건 요청. 자, 제안이라는 건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다음 요청이라는 건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 지자체장이 지자체장에게, 행정청이 행정청에게 요청이라는 걸 하고, 제안은 행정청이 아닌 사람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을.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이라는 걸 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사람이 제안이라는 걸 한다. 그 다음 제안은 여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시행자를 먼저 보죠. (198페이지) 그 잡고 안 계셔도 됩니다. 제가 페이지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 한참 봐야 되니까 일단 자, 198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단 크게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공공시행자랑 민간시행자. 그래서 공공시행자 첫 번째 국가 내지는 지자체. 1번에 국가 내지는 지자체라고 돼 있죠. 공공시행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기관 미출.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에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죠.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등등 마지막에 매입 공공기관 제외하고, 일단 매입 공공기관은 논외로 하고 나머지 보니까 공사 이렇게 끝났죠. 공사들을 공공기관이라고 기억하죠. 공사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등등 이런 사람들이 공공기관입니다. 세 번째, 정부 출연기관 미출. 자, 정부 출연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은, 그래서 기역에 국가철도공단 미출. 그 다음에 니은의 첫 번째 줄 맨 끝에 보면은 제자 보입니까? 거기서부터 제주, 국제, 자유, 도시, 개발센터 이렇게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철도공단, 두 번째는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자, 하나 유의하셔야 되는 거, 동그라미 아까 2번에 있던 공공기관의 미음, 거기 보면은 한국철도공사 보입니까?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 근데 방금 정부 출연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이었죠? 요거 바꿔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하면은 공공기관. 근데 정부 출연기관 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 국가철도공단. 근데 이 정부 출연기관은 특이한 게 딱 정해진 사업만 합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요 두 가지가 정부 출연 기관. 그다음 마지막에 지방 공사 미출. 이 사람들이 공공 부분의 시행자입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시행자 N은 5번에 토지 소유자 미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가로 띄워놓고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밑줄, 조업. 그래서 6번째는 조업. 그 다음에 7번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밑줄. 그래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러니까 수도권의 과밀 억제 권역, 빡빡한 곳에서 바깥으로 나가겠답니다. 착하죠. 착하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공장 같은 거 이전하려면 공장 부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살 수 있는 기숙사라든지 아파트 지어야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 다음에 8번 이하, 8번부터 해서 11번까지 한마디로 그냥 능력 있는 사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볼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그게 좀 특이한 건데, 자 보면 1부터 11에 해당하는 자, 근데 6번 조합은 뺍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하나 쓰죠. 공동 출자 법인. 시행자 중에서 2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같이 출자에 참여를 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공동출자법인. 그 12번을 다른 말로 하면 공동출자법인입니다. 근데 이 공동출자법인은 공공이 될 수도 있고 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데, 공동출자법인 중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했을 때 얘네는 성격이 공공이 됩니다.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면 공공. 그럼 반대로 민간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면 당연히 민간이 되겠죠. 요게 공동출자법인. 요 공동출자법인은 개발법에만 나오는 거 아니고 뭐 정비법이라든지 다른 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요런 말 나오면은 이거 공공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 그거는 공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00페이지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핵심 해가지고 요약이 돼 있죠. 공공시행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도로공사 이런 것들. 도로공사는 없었고 수자원공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그 다음에 지방공사까지가 공공. 그 다음에 민간에는 토지소유자, 조합,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 다음에 그 밖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인은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하면 공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행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안은 204페이지 6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요거는 요 시행자 파트에 써놨는데 어차피 구역 지정이랑 관련된 거라서 저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안을 우리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이라는 게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면 45, 6 정도? 아, 49.
49페이지 입안 제한 돼 있죠. 뭐 열심히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기억도 안 나고 무슨 자, 그거 한번 해보죠. 주민은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죠. 제한할 수 있는 게 크게 5가지 있었죠. 용, 산, 기, 지, 입 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두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세 번째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 네 번째는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그다음에 5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제한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반 시설은 얼마죠? 5분의 4,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을 합니다. 자, 제한을 받으면 여기서 답변 주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45일.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을 범위내서 연장할 수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썼죠? 부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요게 주민의 관리계획 입안 제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주민은 행정청이 아니죠. 행정청이 아니니까 입안권자에게 제한이라는 걸 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이라는 걸 합니다. 제한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다는 건 똑같은 제도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제도. 해서 여기 볼까요? 자, 시행자인데 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 행정청들 일단 빠져야겠죠? 제한은 행정청이 하는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시행자에 보면은 행정청이 국가, 지자체 있죠. 요 사람들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한 명 더 빠지는데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자, 국가나 지자체는 일단 행정청이니까 빠지기도 하는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가 만약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안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이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요청.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시행자다라고 하면은 직접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랑 지자체는 빠집니다. 그 다음에 조합이 빠지는 이유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이라는 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게 조합입니다. 그러면은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역이 먼저 지정이 되고 그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조합을 만드는데 지금 제안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기 전이겠죠? 그러니까 조합이 없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단계에서.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누구한테 제안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아까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서 제안할 때 동의받았죠? 여기도 마찬가지 동의받습니다. 이 시행자 중에서 민간 시행자는 제안하려고 할 때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합니다. 아까 관리계획 입안 제안에서도 기반시설 제안할 때는 동의 요건이 면적? 기반시설은 면적의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도 면적 3분의 2. 아, 그러면 제한할 때 동의 요건이 나오면 싹 다 면적 3분의 2네. 그렇죠?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뭐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한다 하면은 면적 3분의 2.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에서는 민간 시행자만 동의를 받습니다. 민간 시행자만. 그 다음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제안서는 면적이 큰 행정구역에다가 제출합니다. 면적이 큰 행정구역에. 그 다음 제안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겠죠? 자, 아까 관리계획에서는 며칠이었죠? 45일. 근데 여기서는 1개월입니다. 당연히 헷갈리라고 이 숫자 바꾸겠죠. 45일 1개월. 그리고 여기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 비용은 아까 어떻게 썼죠?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서도 비용을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똑같죠. 똑같죠. 아래 위로 써놨던 걸 옆으로 눕혔을 뿐입니다. 이렇게.
제한이기 때문에 똑같은 취지의 제도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한번 보죠. 204페이지. 보면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가로 띄워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또는 수도권 A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록사업자, 능력 있는 자, 관리인 쭉 나오죠. 공동출자 법인은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공동출자 법인은까지.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공공기관부터 공동출자 법인 고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시행자.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시행자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제한할 수 있는 시행자에서 빠지는 사람들 있죠. 그게 옆에 작은 글씨에 제한자에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 그러니까 그 여섯 줄에 국가, 지자체, 조합 빼고 다 써놓은 겁니다. 시행자를.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 여섯 줄을 요약하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그 말입니다. 여섯 줄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그 뒤에 제한을 누구한테 하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할 수 있죠? 제한 동그라미. 204페이지 보고 있죠? 204페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자,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여기 있죠? 시행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국장한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국장에게 제한 밑줄.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하는 건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 사람들입니다. 시행자 중에서 2번, 3번 각종 공사들이랑 정부 출연기관 이런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국장한테 제한하는 건 나중에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구역 지정 제한 시 동의죠. 자, 첫 번째 줄 토지 소유자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보면은 민간 사업 시행자 보입니까? 그것만 밑줄. 민간 시행자. 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 면적 3분의 2 이상. 마지막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제한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민간. 그래서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련 서류 제출인데 동그라미 1번에 제한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데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 밑줄. 동그라미 2번에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한서 아까 어디다 갖다 준다고 했죠? 두 번째 줄 맨 끝에 면적이 가장 큰 밑줄. 그러니까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제한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거죠. 그럴 때는 제안서를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두 번째 줄 비용 동그라미 하시고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제안을 받으면 답변을 줘야겠죠. 그래서 옆에 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받은 자는 수용 여부를 얼마 안에? 1개월 동그라미.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밑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요까지.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입니다. 제한. 그래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다. 조합이 제외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한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누구만? 민간만. 동의요건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안을 하는데 제안서는 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하는데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군, 구, 행정구에 걸칠 때는 면적이 큰 데다가 제안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답변 주는 기간은 1개월.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1개월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비용은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입니다. 제한. 그럼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뭐 할 수 있죠? 요청.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거기 180페이지 180페이지에 거기 가로 3번 중간에 약간 밑에 쪽에 지정의 요청 보입니까? 180페이지에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 요청하죠? 시, 도지사에게 미출. 요청 동그라미.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한테 하는 게 요청.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은 아까 관리계 결정권자랑 똑같다고 했죠.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80페이지 맨 위에 그 페이지 우리 보던 페이지 맨 위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해서 가로 1번에 제목 밑줄 시, 도, 대도시. 원칙은 시, 도, 대도시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됐고 동그라미 2번에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에 단 보입니까? 두 번째 줄? 단. 두 번째 줄에 지금 가로 1번에 있는 박스 보고 있는 거죠? 단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미출. 둘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협의 동그라미. 그래서 자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은 시, 도, 대도시가 지정하는데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거죠. 그럴 때는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 협의해서.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위에서 둘 이상일 때는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면 위에서. 그러면은 시, 도지사가 지금 싸우고 있죠. 그럼 누가 말려줄까요? 그래서 가로 2번 국장 예외의 동그라미 4번 볼까요?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시, 도, 대도시 시장이 밑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장 예외 거기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N은 국장이 직접 지정합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게 국장이 지정할 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장이 직접 지정을 해버립니다. 협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거 지우기 전에 하나만 보죠. 거기 동그라미 3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이 사람들이죠. 아까 공공군의 시행자 중에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원래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아까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원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안해야 되지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 뒤에 국가기관 밀접한 관련 밑줄. 일대에는 국장에게 직접 제안 동그라미. 마지막에 제안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제안하는 경우 지금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니까 국장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에는 국장에게 직접 제안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요거 지우고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쪽에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아마 첫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5번에 보면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세 번째, 아까 4번에 밑줄 했던 거.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이 면적은 얼마였죠?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제한하는 사람입니까? 제한.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이 행정청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 아니니까 주무시는 거 아니죠?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제한을 합니다. 근데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앙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하면은 이 사람은 행정청입니까? 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각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죠. 행정청은 제안할까요? 요청할까요? 요청합니다.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 근데 여기는 요건이 필요하죠.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근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합니다. 따로 면적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다른 장관이 환경부 장관 뭐 이런 사람이 국장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이럴 때는 그냥 요청한다. 그러니까 행정청이니까 요청하고 행정청이 아니니까 제안하고.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자, 예외적으로 국장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했던 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했었죠? 아까 우리 잠깐 보고 왔는데 54페이지에 있던 거.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첫 번째가 뭐죠?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이 입안한 건 직접 국장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이 필요할 때. 하나 더, 개발 제한 구역. 그게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당연히 이것도 시험 문제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치고 나서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있다가 이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지를 우리가 들고 나오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6시쯤 되면은 큐넷에서 그 가다반을 발표를 합니다. 그 전에 물론 이제 큰 회사들에서 교수님들이 문제 풀어가지고 가다반을 올립니다. 가다반을 올리는데 뭐 굳이 미리 맞춰볼 필요가 없죠. 그냥 큐넷에서 가다반 나오면 그거 가지고 맞춰보면 됩니다. 굳이 그걸 뭘 빨리 알고 싶다고 막 보는데 6시에 딱 이제 채점을 해봤는데 합격 점수가 나온 겁니다. 합격 점수가. 합격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그 나머지 최종 합격 발표가 날 때까지 한 달의 기간이 있죠. 그 한 달 동안 뭘 해야겠습니까? 놀아야죠. 노는데 그냥 막 놀면 안 됩니다. 그 합격자 모임에 참가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몰골로 참가하면 안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막 사진도 막 찍고 막 동영상도 찍고 그럽니다. 근데 그 화면에 막 꾸질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다이어트도 하고 피부 관리도 좀 받고 이렇게 그다음에 미용실도 가시고 그다음에 1년 동안 맨날 추리닝 같은 바지만 입고 다니는 거 되니까 백화점 가서 쇼핑도 좀 하고 전문직인데 너무 이렇게 후줄구리한 모습으로 오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제 미용실 가가지고 막 사자머리 하고 막 오시는 분도 계신데 도저히 뭐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분들이 막 오시는데 아무튼 그 한 달 동안에 이제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합격하면 어디다 개업하지? 이런 것들 장소도 좀 물색하고 그다음에 막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놀고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시험 치고 가다반을 채점을 했는데 합격 점수가 나오신 분들은 그 합격자 발표가 나는 한 달 동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한 달이 어떤 줄 아십니까? 1000, 9, 2, 어디였지? 요? 이렇게. 한 달 동안이 1000, 9, 2, 요? 이렇게. 이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천재지변. 그 다음에 국가 둘 이상에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제안하고 요청하고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 천국이제요 이렇게 해서 보면 가로 2번에 국장이라고 돼 있죠. 국장 밑줄 하시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밑줄 지정할 수 있다. 자, 국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 밑줄.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밑줄 하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안하는 사람입니까? 요청하는 사람입니까? 요청 동그라미. 면적 같은 거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밑줄. 아까 했죠?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제안합니까? 요청합니까? 제안 동그라미. 제안. 그 다음에 둘 이상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밑줄. 5번에 천재지변. 그래서 천국이제요 요게 도시개발구역을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다시 도시개발구역 원칙 누가 지정하죠? 시, 도, 대도시. 근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협의 둘 이상일 때는 협의.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국장이. 그러니까 둘 이상일 때 국장이 지정한다. X. 둘 이상일 때는 원칙 협의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국장.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면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이럴 때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뭐 할 수 있죠? 요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요청. 근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한테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다음 분할 및 결합인데 이거 조금 이따 보죠. 분할 및 결합. 요거 말고 어딜 볼 거냐면 189페이지 가보죠. 189. 자, 지금까지 했던 건 누가 지정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자, 어떻게 지정하는지도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관리계획 결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정합니까? 하면은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하면은 밑으로 해서 여기 만나는 지점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뭐 지정권자 이런 거 물어본다 하면은 요 그림이 딱 떠오르면 참 좋은데 이게 막 이렇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떠올려 가지고 누가 합니까? 제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절차를 붙여 보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고 합니다. 입안할 때 맨 처음에 뭐 하죠? 의견 청취하기 전에 기초조사. 관리계획 입안하려면 기초조사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의견을 듣겠죠? 의견 들어서 입안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뭐 하죠? 협의하고 심의하고. 모든 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한다라고 했었죠? 수립하기 전에 맨 처음에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 듣고. 의견 몇 번 듣죠? 2번. 한 번은 주민한테, 한 번은 의회한테 해서 수립하고 나면 승인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계획을 승인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절차랑 똑같다. 그 다음 우리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는 원칙적으로 필수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 하여야 한다.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답니다. 이게 특이한 겁니다. 보통의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임의적입니다. 할 수 있다. 보죠. 189페이지 가로 1번. 의해서 임의사항이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시행자가 되려는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 실태, 주택 수요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마지막에
조사하거나 측량 어떻게? 밑줄 할 수 있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의 기초조사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던 건데 내가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데 통계청에서 자료를 들고 있는 거죠.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조사나 측량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내지는 기자체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나오죠. 자, 우리가 관리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을 들을 때 열람이라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열람. 관리계획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열람이란 말 대신에 공람이라고 합니다. 공람.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겠다라고 먼저 공람시켜 주겠습니다라고 공고를 합니다.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 공고를 하고 나서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다 며칠이라고 했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줍니다.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민한테 의견 듣는 건 다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주는 기간이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합니다. 참고로 관리계획에서는 이게 60이라는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숫자들은 나중에 이제 반복하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공람 공고, 공람을 시켜준다라는 거. 관리계획에서는 열람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공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자, 보죠. 동그라미 1번에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이 타당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래서 지정할 때 의견 들었으면 변경할 때도 의견을 들어주라 이 말이죠. 다음 페이지. 송부 및 공람인데 기획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보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 있죠?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정에 관한 내용을 송부를 하고 이 사람들이 대신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시행자나 주민이 바로 국장한테,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야 됩니다. 즉 의견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서류를 송부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획입니다. 보면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시도지사라고 돼 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관계서류 사본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니은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밑줄 공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주무시지 마시고 공고. 그 다음에 그 뒤에 14일 이상 공람 밑줄. 그래서 여기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공고한다라고 했죠. 공람 공고를 하는 겁니다. 공람 시켜주겠다라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리고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준다라는 거. 이렇게. 근데 다만 면적이 밑줄 10만 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에는 밑줄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 즉 면적이 좀 작은 거죠. 이럴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간신문에는 왜 공고를 하지 않을까요? 돈 드니까. 면적이 작은데 일간신문에 전면 광고 내버리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면적이 작을 때는 요거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다.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그 다음 그 박스는 안 보셔도 되고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 공고 14일 이상 공고를 시켜주면은 그 기간 안에 공람을 시켜주면 그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국장이나 시 도지사한테 보내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을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거기 밑에 30일 내에 통보 미출 30일 내에 미출하시고 통보 미출 해서 요약하면 여기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14일 이상 공람시켜주고 공람 기간 안에 의견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의견에 대해서 결과 통보는 30일 안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에는 뭘 안 해도 되죠?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공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 그 다음 공청회라는 게 나오죠. 옆에. 자, 원칙적으로 공청회는 개최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이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최 의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의 밑줄 100만 제곱미터 이상. 마지막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원래는 공람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0만 제곱미터 이상. 일대에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는 거.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역도시계획 배울 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절차 배우고 나면 똑같은 겁니다. 놔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로 4번에 이렇게 기초사하고 의견 들었죠? 그리고 나면 협의하고 심의하면 됩니다. 시, 도, 대도시는 지방이랑 국장은 중앙이랑 이렇게. 그래서 협의 후 심의 거기 밑줄 하면 되겠죠. 제목 동그라미 1번에. 그럼 지정하는 절차는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장일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일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다음 페이지. 심의 생략 이런 거 됐고 동그라미 3번에 국장과 협의 나오는데 요건 다음에 하죠. 다음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면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해줍니다. 지정고시 이렇게 그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기초사는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듣죠. 주민에게 의견을 듣는데 먼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합니다. 다만 면적이 얼마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죠. 10만 미만일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그 다음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주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100만 이상일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을 제시하면 30일 내에 결과 통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시도지사는 지방, 국장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고시해준다라는 거. 이게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 지정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누가 지정합니까? 제요. 어떻게 지정합니까? 밑으로. 이렇게 제안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제안, 아까 누가 했죠? 여기서 빠지는 사람이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한테 요청하고. 그래서 지정하는 사람의 원칙은 시, 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천, 구, 이, 제, 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정하는 절차까지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지정하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죠. 요거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지 182페이지 보면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요건이라는 게 나오죠. 그거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